그래서 과거에 어떤 운동권 세력들이 부당한 어떤 그렇죠 재판 나고 바로 다음날 사형 집행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라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법적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어기면 안 돼요. 개인을 함부로 국가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가 있잖아요. 뭐 납세 의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차를 차업한다든지 뭐 군대 안 가면 뭐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런 건 뭐 그런 거는 바로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죠. 보편적인 약속이 있는데 그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거죠. 또 개인이 개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저만 말 안 듣는다 가서 주 패고 몽둥이 찜질하고 죽인 조선시대 그런 식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현대국가에서 개인이 개인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때리면 그 맞은 사람이 고소고발해갖고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권은 바로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검사가 갖고 있고요.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하거든요. 국가가 기소권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사위원회가 기소권까지 달라 그래갖고서 그거는 헌법을 잘 모르는 처사였는데요. 하여간 그런 기소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그 전문된 법률가가 사건을 심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바로 국가 기소독점주의인데요.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인신구속하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헌법에 있거든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체포되어 고생했다. 저번에 보니까 간첩으로 해가 15년, 20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서 무죄 석방됐다. 그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가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권리는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 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법을 통해서 관철시켜서 손해를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은 추상적인 포괄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인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 생명은 존중하다 얘기죠. 근데 그 존중한 것을 어디서 구현되냐 보면 형법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유기,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의 법익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가한다.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이 구체적인 실체법에 딱 성문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헌법만 있고 형법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살인해도 구체적으로 처벌할 방안이 없겠죠. 생명만 존중하다라고 알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살인을 저지거나 사람의 법익을 박탈했을 때 그 사람 그러한 법률 파괴자에게 법률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는 불가능하다. 형법이 없으면. 그리고 민법이 있어야지 손해배상을 받은. 나는 이러한 일 때문에 국가의 잘못으로 이러한 잘못을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럼 민법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근거법인 근거법. 재판법이면서 근거법이 형법이나 형법은
형법이나 민법은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옳다 그러다에 대한 것이거든. 때리고 누가 때렸는데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못했으면 나는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민법은 내가 손해봤다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판단 근거가 된다. 경제 그 사법 처리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형법이나 민법을 많이 공부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법치국가가 되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위대 해외 파병 못하게 됐는데 헌법을 바꾸고 해외 파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자기 입맛대로 이제 헌법을 바꾸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헌법을 개정 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힘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죠. 가결 일주일 3분의 뭐 발의 3분의 2, 2분의 1,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제적위원회 2분의 1이 찬성을 하고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되면 법안이 통과되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은 바뀔 수 있는데 뭐 다수당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헌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대선에 대한 거. 이 가장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대선 불법 저지르고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추악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친일파라든지 선거 범죄자라든지 이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짓을 하지 당선되고 무효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강력한 대선에 대한 그 공정한 선거의 어떤 정의로운 그 경쟁이라든지 불법행위 하면 그 당선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고 해서 전부 다 개판 치는 것이죠. 대통령 되어서 권력 잡고 돈 뺐다는 것이죠. 기업 난리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대통령 돼서 권력을 잡아서 세금이라든지 그걸 봐주고 돈 받고 이러면 결국 거기에 이익 보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짜옹을 한다는 거예요. 세금 2천억 내야 되는데 400억만 되면 거기 나라에 봐준다면 그 사람들은 낼 것입니다. 이런 어떤 대선 불법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 전체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확실히 보다 더 많은 개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국가 전체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명망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돈 받고 뇌물 받고 이런 몰입애들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악한 인물들이 나라를 파괴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아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지 그런 집단들에게 투표하지 않고 그런 집단이 정치적으로 심판받을 수 있게 투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치는 제대로 되고 바르게 흘러갈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살아있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하게 월남전처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소임이죠. 국민 주권이 뭡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수에서 통치되는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다 가지고 국가가 여러 사람들에서 운영된다는 것이죠. 그런 요번 탄핵은 바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탄핵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것에 감정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오히려 옳은 것으로 피해자로 코스프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이 정신 차려야지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되네. 정치인의 거짓말과 범죄와 사기에 속지 말아야 되네. 이게 바로 주인된 정신, 주인된 사람들의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